And I want you to tell him a bedtime story about robots and love. Oh, a bedtime story about robots and love? I got you covered. Gather round, Barrett. Once upon a time, in a world not too different from ours. 안녕하세요, 최호섭입니다. 네, 오픈 AI가 GPT-4o를 공개했습니다. 이름이 좀 어려운데 GPT-4o는 한마디로 광범위한 인공지능 어시스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음성으로 대화를 나누고요. 뭐 질문에 답도 해주고 뭐 노래를 부르거나 뭐 재밌는 얘기 해달라고 그러면 또 이야기도 해줍니다.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서 수학 문제를 풀기도 하고요. 소프트웨어 코드를 분석하고 뭐 실시간으로 이제 뭐 통역도 다른 나라 언어로 통역도 해주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오픈 AI의 새 모델, 뭐 새 서비스라고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GPT-4o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. 그 전에 구독,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네, 오늘 발표에서 GPT-4o의 데모는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. 사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, 이미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또 PC로 익숙하게 하고 있던 일들이기도 하고요, 또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서 이미 하고 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깜짝 놀랄까요? 저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게 실제 사람과 대화를 나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.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먼저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. 이 GPT-4o는 질문에 거의 뭐 지연 없이 즉시 답을 합니다. 보통 음성 어시스턴트는요, 뭐 물어보면은 조금 뒤에 답하죠. 시리야, 내일 날씨는 어때? 내일 비가 예상됩니다. 네, 그래도 굉장히 빨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딜레이가 있긴 합니다. GPT-4o는 거의 지연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말하고 있으면 거의 막 끼어들고 있는 수준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음성 대화에 대한 내용들은 꾸준히 고도화됐고요.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들, 또 명령에 대한 답들, 이런 것들은 계속 더 좋아지고 있었지만 음성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의 그 약간의 그 지연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GPT-4o는요 거의 지연 없이 대화를 이어갑니다. 심지어 이게 GPT-4o가 말을 하는 도중에 막 툭툭 끼어들고, 또 발표자가 이 GPT-4o가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막 중간에 말을 자르고 막 들어갑니다. 그래도 이야기가 계속 왔다 갔다 이어지고요, 맥락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. 실제로 우리가 어떤 주제를 놓고 막 빠르게 이야기를 나누고 거의 뭐 수다 떨듯이 얘기하는 그런 수준의 대화가 가능했다는 거죠. 여기에 GPT-4o는요 또 감정 표현도 합니다. 이야기하면서 계속 막 웃음이 가득하고요, 농담도 막 그럴싸합니다. 이 데모를 하면서 좀 긴장된다라고 말하니까 숨을 깊게 들이쉬어보라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발표자가 숨을 좀 과하게 이렇게 쉬었더니 그 숨소리는 진공청소기 소리 같다고 막 하면서 웃어요. 전반적으로 좀 텐션이 높고요, 즐거운 대화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 표현들이 대화의 말의 내용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 있더라고요. 기술적으로는 이 LLM, 이 언어 모델 자체가 대화의 맥락을 인지하기 때문에 이런 말은 어떤 감정이겠구나, 뭐 이런 느낌이겠구나,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. 이걸 또 음성 합성 기술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들, 이런 것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조합하는 거는 당연한 과정이죠. 근데 그동안 사실 이렇게까지 감정 표현이 됐던 거는 잘 없는 것 같고, 이 GPT-4o가 가장 잘 조합해서 일상적으로 쓰는 이런 어시스턴트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. 사실 이 GPT-4o가 보여주는 것들은요 이미 우리가 뭐 챗GPT 통해서 텍스트로 처리하던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, 데모에서 보여줬던 어떤 일들도 다 뭐 새롭다 뭐 이런 것까지는 사실 아니거든요. 그런데 이 빠르고 매끄러운 대화가 이어지면서요, 이거를 수학 문제를 같이 토론하면서 같이 푼다거나 뭐 실시간 통역 같은 것들을 하면서 사람과 컴퓨터가 같이 반응해야 되는 일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만들어내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오랫동안 이 인공지능 음성 어시스턴트들이 꿈꾸던 그런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이 시장을 대중들에게 먼저 꺼낸 애플도, 또 인공지능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구글, 그리고 또 뭐 상용적으로 이 음성 어시스턴트 가장 성공한 아마존도요 뭐 이 정도 처리를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. 어쩌면은 이 대화의 반응성이라는 부분이 정확한 정보 전달이라는 그런 뭐 대전제에 조금 밀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결국에 이거를 완성시키는 거는 바로 이 반응성이라는 부분들을 이번에 GPT-4o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
그리고 이 오픈 AI 발표에 구글이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. 계속 뭐 구글의 위기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. 이게 어떤 패러다임이 변하는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들을 좀 구글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돌아보면요, 구글은 인터넷이 막 이제 보급될 때 PC와 운영체제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어떤 앱들 이런 거 중심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컴퓨터 환경들을요 외부로 다 바꿔내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앱 없어도 웹브라우저만 있으면은 그 안에서 이메일 열어보고, 지금 당연하게 됐죠. 그리고 뭐 오피스 프로그램 대신에 그냥 웹에서 문서들 열어보고 편집하고 같이 협업하도록 만들었습니다. 뭐 사진첩도 구글 포토로 바뀌었고요. 동영상도 어떤 플레이어로 보는 게 아니라 웹에서 그냥 스트리밍으로 봅니다. 유튜브 이런 것들로 다 바꿔버렸죠. 컴퓨터를 쓰는 모든 경험이 웹에서 가능하다라는 이 구글의 전제는요, 크롬 웹브라우저를 거치면서요, 크롬 OS까지 이어지기 시작했죠. 결국에는 웹이 OS 역할이고 컴퓨팅 경험의 중심이 된다는 게 이제까지 구글이 성장해온 원동력이었잖아요. 그런데 오픈 AI는 이거 다시 인공지능으로 가져갑니다. 멀티모달 기반의 언어 모델로 우리의 컴퓨팅 경험을 바꾸는 거죠. 기기 안의 인터넷 환경들, 또 그 안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운영되고요. 또 그게 다시 인공지능 바깥의 웹 하드웨어, 그걸 넘어서 또 오프라인에 또 손으로 쓴 손글씨 같은 뭐 사물 같은 것들, 이제 멀티모달 정보까지 접근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인공지능이 하나의 컴퓨팅 환경이 되고요. 이 GPT-4o가 사람과 컴퓨터를 이어주는 접점으로서의 운영체제 역할까지 맡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뭐 구글을 비롯한 기존 IT 기업들이 위기에 처했냐,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. 언어 모델의 발전은요, 이 기술 자체의 발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요, 이 기술이 적절히 적용되고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여 줘야지 완성이 되는 겁니다. 이 오픈 AI는 좀 작은 덩치로 기존 기업들이 하기 어려운 결정들을 굉장히 빠르게 하면서 혁신을 계속 보여주고 좀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런데 사실 뭐 구글을 비롯한 큰 기업들은 어떤 데이터 윤리, 인공지능 윤리 이런 것들, 사회적인 영향들 이런 것들을 놓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오픈 AI가 이 인공지능이 가야 될 방향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.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뭐 어떤 걸 원하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의미고요. 이걸 통해서 다른 기업들도 크게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결국에 이 오픈 AI가 여는 가능성들은요, 더 많은 기업들의 서비스로 확장이 될 거고요. 그 기술적 또 사회적, 윤리적 가능성이 하나씩 확인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GPT-4o는 그 가능성을요, 전문 영역이 아니라 스마트폰, PC, 그리고 일상의 컴퓨팅 영역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많은 스마트폰들의 이 음성 어시스턴트를 바꿔놓을 것 같고요. 뭐 이걸 그대로 쓰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, 이게 어떤 스마트폰에는 기본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걸 통해서 애플이나 구글도 음성 어시스턴트가 한 단계 진화할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이런 발전들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 뭔가 우리의 컴퓨터 환경을 한 단계 뭐 바꾸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. 흥미롭기도 하고 좀 무서운 부분도 있죠. 근데 결국에 이 흐름도요, 예전에 컴퓨터와 인터넷, 스마트폰이 들어올 때처럼 이거를 피할 수는 없는 명확한 흐름이고요. 이걸 우리가 얼마나 잘 쓰냐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서둘러서 많이 해봐야 될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GPT-4o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. 다른 이야기로 또 다시 돌아올게요.